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생화학 주요 주제별 발표에서 당뇨병 제1형 및 2형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바이오바리 융합학과 19학번 박소연이라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모두 생화학이라는 학문을 배우고 있는 바이오 융 복합 인재로서 우리 몸속 총괄대사의 경로는 물론 대사 활동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아서 발생하는 대사 질환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대사 질환 중 당 대사의 문제로 발생하는 당뇨병에 대해 관심이 생겼고 이에 대해 여러분께 발표해 보고자 합니다. 당뇨병은 소변으로 포도당이 배출된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병입니다. 여기에는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인슐린이 모자르거나 제대로 일을 못하는 상태가 되면 혈당이 상승하며 이로 인해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당뇨병에 걸리면 체중 감소, 시야 이상, 다뇨, 더딘 상처 회복, 갈증, 피로감 등의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당뇨병은 그 기전에 따라 제1형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췌장에서 인슐린이 전혀 분비되지 않아서 발생한 당뇨병을 제1형 당뇨병이라고 하고, 인슐린 분비 기능은 일부 남아있지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상대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여 발생하는 경우를 제2형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제1형 당뇨병은 췌장의 베타세포가 파괴되고 이 때문에 베타세포에서 분비되어야 할 인슐린이 결핍되어 발생합니다. 대부분 자가 면역기전, 즉 면역계가 자신의 몸을 공격하는 현상에 의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당뇨병의 2% 미만을 차지하고 주로 사춘기나 유년기에 발생되며 일반적으로 30세 전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1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전혀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슐린을 주입하는 인슐린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인슐린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혈당이 악화되어 케톤산증을 동반한 급성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케톤산증은 인슐린 부족으로 인해 케톤이 과량으로 생기는 응급상태를 말합니다. 췌장에서 생성되는 인슐린은 세포의 수용체와 결합하여 혈액 속의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유입시킴으로써 세포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췌장에서 생산되는 인슐린이 부족한 제1형 당뇨병 환자에서 신체가 요구하는 인슐린의 양에 비해 투여하는 인슐린의 양이 부족해지면 세포가 혈액 속의 혈당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포도당 대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결과 지방의 분해 산물인 케톤산이 몸속에 쌓이면서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케톤산증 또는 인슐린 의존 당뇨병성 케톤산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케톤산증의 증상으로는 시력장애, 두통, 탈수, 갈증, 식욕부진,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2형 당뇨병입니다. 제2형 당뇨병은 어떤 이유로 몸의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면서 인슐린 작용이 원활하지 않아 상대적인 인슐린 분비 장애가 생기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한국인 당뇨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통 40세 이상의 연령에서 발생합니다. 비만이거나 과체중을 보이는 경우가 있고 유전적 성향이 강하며 가족력이 흔합니다. 이와 같은 유전적 인자, 비만과 같은 환경적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제2형 당뇨병의 특징입니다. 다음은 제1형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의 차이를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동영상을 잠시 멈춰놓고 읽어보시면 정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 곳곳이 막히는 합병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합병증으로는 뇌졸중을 비롯해 실명의 원인이 되는 당뇨 망막병증,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심근경색과 협심증, 콩팥이 망가지는 만성 신부전증, 말초신경과 다리 혈관의 문제,
그리고 결국에는 발이 괴사되는 당뇨발 등이 있습니다. 당뇨병의 치료는 식사요법을 가장 기초로 두고 약물요법과 운동요법을 적절하게 병행할 때 완치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당뇨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아무리 몸이 건강하다고 생각되더라도 당뇨병 같은 대사질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아프지 않도록 늘 건강관리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